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해창입니다. 고령화의 진전으로 암발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암세포를 파괴하는 음식을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암발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 너무도 많은 노인분들이 이 부분을 몰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초강력 항암 음식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건강 비결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2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시청하셔야 제대로 된 건강 비결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들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이라는 질환은 어느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서서히 발병의 기회를 엿보는 질병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화되기 쉬운 고령자에게는 암세포가 더욱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암세포는 일정한 환경을 싫어하며 특정한 음식에 매우 취약한 특징을 보입니다. 따라서 평소 음식 섭취를 통해 암세포가 생기기 힘든 체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물 치료나 수술 같은 의료적 접근만을 떠올리지만 매일의 식사 속에 암 예방의 열쇠가 담겨 있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암세포가 특히 싫어하고 그 성분으로 인해 생장과 확산이 억제되는 대표적인 음식과 그 섭취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은 바로 마늘과 브로콜리입니다. 마늘과 브로콜리는 모두 오래전부터 전통적인 식생활에서 약용 식재료로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에 과학적 연구들에 의해 그 항암 효능이 밝혀진 식품입니다.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식재료이지만 그 효능은 매우 뛰어납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은 알리신이라는 황화합물인데 이 알리신은 마늘을 으깨거나 다질 때 활성화됩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체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세포의 분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폐암 등 소화기계통과 호흡기계통에 발생하는 암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마늘을 섭취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알리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익히면 효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늘은 가능한 한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생마늘이 위에 부담이 되거나 자극이 되는 분들의 경우 마늘을 익혀 드시되 살짝 데치거나 가볍게 볶는 수준으로 조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루에 마늘 2쪽 정도를 규칙적으로 섭취하시면 충분한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날 것으로 드시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된장국이나 나물무침에 곁들여서 드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매일 식사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서양 채소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건강식으로 널리 소비되고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대표적인 항암 성분은 설포라판이라는 파이토케미컬입니다. 설포라판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리 몸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발암 물질이 작용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브로콜리 역시 섭취 방법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삶아 드시는데 이 경우 설포라판과 같은 수용성 성분이 조리 중 물에 녹아 유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로콜리는 삶기보다는 쪄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찌는 조리법은 브로콜리의 식감을 살리면서도 유효 성분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전자레인지에 짧은 시간 조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하루에 한 컵 분량, 즉 약 100g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채소와 함께 조합하여 드시면 더욱 균형 있는 영양 섭취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조리하는 것이 좋으며 소금 간을 최소화해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는 마늘과 달리 강한 냄새나 자극이 적어 누구나 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입맛이 없을 때에도 부드럽게 찐 브로콜리는 식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높은 영양 가치를 제공합니다. 브로콜리는 찜, 나물무침, 된장국의 재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쌀밥 위에 데친 브로콜리를 살짝 얹어 간장에 비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친숙한 채소이지만 그 건강 효능은 매우 뛰어납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유황화 합물, 식이섬유 등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물질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 물질은 체내에서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활성 물질로 분해되어 해독 작용과 함께 발암 물질의 활성화를 막아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양배추는 위암, 대장암, 폐암 등 다양한 암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특히 위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U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위장에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양배추를 날것으로 샐러드 형태로 드시거나 데쳐서 나물처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삶을 경우 항암 성분이 손실될 수 있으므로 살짝만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배추즙으로 갈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이때는 첨가물 없이 순수하게 양배추만 사용하여 즙을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배추는 다른 채소들과 비교해도 비교적 맛이 순하고 자극이 적기 때문에 노년층에서도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하루에 한 컵 정도의 양배추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며 식사 전 또는 식사 중에 함께 드시는 것이 위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위염이나 소화 불량이 자주 있는 분들은 아침 공복에 양배추즙을 한 잔씩 마시는 것을 습관화하면 위벽을 보호하고 속쓰림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음식은 녹차입니다. 녹차는 수천 년 동안 동양권에서 건강음료로 자리매김해온 식품으로 그 속에 함유된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데 매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라는 성분은 세포 내 염증 반응을 낮추고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형성하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는 암세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녹차의 섭취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암 예방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녹차를 너무 뜨겁게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뜨거운 음료는 식도 점막을 자극하고 오히려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온도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정도가 적당하며 하루에 두세 잔 정도의 녹차를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녹차는 식사 직후보다는 식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직후 마시면 음식 속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녹차는 간식 후나 식사 1시간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장이 예민하신 분이라면 공복에는 피하고 소화된 상태에서 소량씩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녹차는 단순히 음용하는 것뿐 아니라 요리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녹차 잎을 말려 곱게 갈아밥에 섞어 드시거나 녹차물을 이용해 나물무침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가루녹차 제품 중 일부는 인공적인 첨가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천연 녹찻잎을 우리거나 직접 건조시켜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흔한 채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일에 가까운 성질을 지닌 매우 우수한 항암식품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붉은색 색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활성산소는 세포의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암세포의 형성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는 리코펜은 암 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리코펜은 특히 전립선암, 폐암, 위암 등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혈액 속 염증 수치를 낮추고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여주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날 것으로 먹어도 좋지만 리코펜은 기름과 함께 조리할 때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익혀서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거나 토마토 스튜처럼 조리해서 드시면 리코펜이 더욱 잘 흡수됩니다. 또한 토마토 주스로 마시는 방법도 있지만 시중의 제품 중에는 당분이 과도하게 첨가된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직접 토마토를 갈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는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충분한 양의 리코펜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이 정도의 양은 소화에도 무리를 주지 않고 노년층에게도 부담 없이 권장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단, 속쓰림이나 위산 과다 증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공복에 드시는 것은 피하고 식사 중이나 식후에 함께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음식은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전통적으로 기침이나 가래에 좋다고 알려져 왔지만 최근에는 그 안에 포함된 사포닌 성분이 항암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도라지 속의 사포닌은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낮추며 면역세포의 활동을 돕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폐와 기관지를 정화하는 데 탁월하여 폐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라지는 체내에 쌓인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항균 작용 또한 뛰어나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도라지를 섭취할 때에는 말린 도라지를 물에 불려 차로 끓여 드시거나 생도라지를 껍질째 다져 조림이나 무침으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라지의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 소금물에 담가 헹궈내는 과정을 거친 후 요리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라지차는 하루 1~2잔 정도 마시는 것이 적당하며 생도라지는 나물 반찬으로 하루 1~2번 소량씩 섭취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며 기침이 잦거나 가래가 심한 분들, 호흡기 기능이 저하된 노년층에게도 탁월한 식품입니다. 단, 사포닌이 다소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공복에는 피하고 식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암은 한순간에 발생하지 않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몸속 환경이 암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서서히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예방은 단기간의 노력이 아니라 꾸준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의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면역세포의 수와 활성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면역력을 유지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번째 음식은 버섯입니다. 버섯은 칼로리가 낮고 소화가 잘 되는 식품이면서도 항암 성분이 매우 풍부하여 예로부터 면역 증진 식품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표고버섯, 영지버섯, 상황버섯과 같은 버섯류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다당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베타글루칸은 체내에서 자연살해 세포라 불리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도와주며 이 세포들은 암세포나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찾아내어 파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버섯에는 렌티난, 에리타데닌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가 생성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표고버섯의 경우 건조시켰을 때 비타민 D의 함량이 더욱 증가하는 특징이 있으며 비타민 D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정상세포의 분화를 돕는 기능이 있습니다. 버섯은 단백질과 섬유소가 풍부하면서도 포만감이 높기 때문에 고령층의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며
대장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버섯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물 반찬이나 탕, 전골, 찜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버섯보다는 살짝 익혀 드시는 것이 베타글루칸의 흡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하루에 한 줌 정도의 양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 건조버섯을 사용할 경우 물에 충분히 불려낸 후 조리하셔야 하고 영지버섯이나 상황버섯과 같은 약용버섯은 차로 끓여 드시면 간편하게 꾸준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음식은 해조류입니다. 해조류는 바닷속 미네랄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그 중에서도 다시마, 미역, 김, 톳 등은 항암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해조류에는 푸코이단이라는 점액질 성분이 다량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특성이 있어 암 예방에 매우 유효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푸코이단은 암세포의 혈관 신생을 억제하여 암세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 공급을 차단하는 작용을 합니다. 해조류는 또한 체내의 중금속과 독성 물질을 흡착하여 배출시키는 정화 작용이 있으며 풍부한 섬유질 덕분에 장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 해조류를 통한 식이섬유 섭취는 대장 내 유익균의 생장을 돕고 발암물질의 체내 체류를 방지합니다. 이로 인해 대장암, 위암, 유방암 등 여러 종류의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해조류는 과도하게 섭취하면 요오드 섭취량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하루 한두 번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역국이나 미역초 무침, 다시마 조림, 김밥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톳은 밥에 섞거나 나물로 무쳐 드시면 좋습니다. 해조류를 생으로 섭취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세척하고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으며 염분이 많은 마른 김은 조리 전 물에 불려 염분을 제거한 뒤 드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노년기에는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조리하여 맛과 향을 살리는 것이 꾸준한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해조류의 식감이 거슬리는 분들께는 국이나 스프 형태로 부드럽게 드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정리하자면 버섯과 해조류는 각각 면역 증진과 독소 배출, 항산화 작용이라는 강력한 특성을 갖추고 있어 암 예방에 있어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음식을 단발성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식단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시켜 장기적으로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잃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잘못된 습관이 쌓여 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건강도 작은 습관을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평소 식탁 위에 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몸속 환경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령자분들께서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닌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식습관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지키실 수 있도록 이 시리즈를 통해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식사는 약보다 강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곧 가장 좋은 치료제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